그 다음에 이제 이건 로스님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대록주 황제가 성렬형한테 버프 준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저 성렬형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그 수사에 속도 내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인드라가. 이것도 세 가지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명수사법부 때문에 왜 빨리 진행 안 하냐? 속전속결로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완벽한 수사 결과를 갖다 놔도 사법부에서 명수사법부에서 무죄, 제명이 붙여 세 명이 보세요. 무죄 났잖아. 그런 거면 뭐 하냐?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것부터 변두리부터 서서히 가는 거다. 명수사법부가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진행되는 게 첫 번째. 시간이 걸리는 거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총선 직전에 하시면 돼. 예. 뭐 하여튼 간에 이거는 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들을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코앞에 있잖아요. 한 달 전. 근데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다 잡아간다. 네, 한국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도 그렇고 여태까지 보면 브라질도 그렇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을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언론들이, 미국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막 트럼프 소환한다 미국 하원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한국에서 트럼프 소환 전에 문전비를 소환한다 이러면 좋잖아. 그림이 좋잖아.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 중간 선거 관점에서 지금 약간 속도 내는 거지. 중간 선거 끝나면 속도 조절이 또 지금 막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중간 선거 끝나면 다시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걱정 전혀 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죠? 지금 국감이란 말이에요. 국감. 인드라 얘기했잖아. 이거 나올 때 이 국감 때 이렇게 타이밍 봐서 하나씩 터트린다고. 국감 때이기 때문에 터트리는 겁니다. 올해는 국감인데 누가 여당이야 누가 야당이야. 지금 왜냐면 5월달까지는 반쪽미당, 5월 이후로는 국힘만이에요. 그러니까 쪽수야 반쪽미당이 많지만 저지른 죄는 더 많잖아. 양쪽에 폭로전이 나오는데 소수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슈를 주도해야만이 이 국감을 잘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 새 예산안 여기에서 어떠한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1타3피로 지금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제명이가 구속되나 그런 건 안 돼요. 늘 알겠잖아. 제명아가 그냥 잘 버텨서 다음 차기 대선에도 나와줘.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다만 주변부는 다 몸통만 남고 나머지 팔다리들은 다 잘려 나가야죠. 그래서 쌍방울 수사는 인드라가 일찍 지지했죠. 인드라 얘기잖아. 제명의를 까지 않을 때도 이거 쌍방울 수사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멘트를 날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블링컨 미국의 소리 방송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렇게 인들아 이것도 얘기했죠. 일본 군사력 재건에 기여한다. 아니 그러니까 박격정원이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 일본 핵무장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했어. 푸틴이 쌩 지랄 떠니까 독일에서 탈원전 얘기가 굉장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그렇죠? 북핵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독일 핵무장으로 가는 하나의 지난한 길이다.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다. 갔다가 또 멈추고 후퇴했다 다시 또 좀 더 가고 이런 거였다. 이렇게 있어. 북핵
그다음 한반도 핵무장, 일본 핵무장, 그다음에 독일 핵무장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다. 그 북핵은 누구 거다? 아저 국이번 겁니다. 전 세계 핵은 다 국이번 겁니다. 버튼 누르기 전에 끝납니다. 푸틴이 버튼을 누를지라도 푸틴에겐 권한이 없어요. 반쪽 정원도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그 법 만들어봐야 전두환법이야. 전두환이 안전장치 다 마련했는데도 퇴임해봐. 전두환만 아무도 안 듣잖아. 똑같아. 반쪽 정원이 암만 법을 잘 만들어봐라. 밑에 애들이 따르나 안 따라. 그렇게 얘들아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북핵은 누구 거? 국영 거예요. 반쪽 정원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핵과 관련돼서 이 전술핵과 관련돼서 또 인드라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제발 좀 핵 좀 가지세요 하고 애원복걸하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치 성렬형 정부는요, 우리는 핵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럼 여기 일부에서 왜 좌익파시오나 우익파시오들이 왜 이런 쥐라를 떠나에 대해서 인드라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국유본이 간을 보는 겁니다. 간을 보는 거예요. 간. 이 어떤 전술핵이다, 한반도 핵무장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나온 얘기 같죠? 아니에요. 국유본이 이 여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간을 보는 거야. 두 번째가 뭐죠? 그리고 좌익파시오, 우익파시오들은, 한반도 좌익파시오, 우익파시오들은 거기에 뭐 중국 간첩도 다 포함해서 누구의 최종 명령자가 어디죠? 반쪽 아베예요. 반쪽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을 원해.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한국에서도 떠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반쪽 아베의 간첩이거나 반쪽 아베에게 자금 돈 처먹은 애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감각을 아셔야 돼요. 자, 우익파시오라고 해서 그 50억 받은, 그리고 세 번째가 국내적 차원인데 국힘당 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50억 클럽 있잖아. 누구한테 돈 받아가지고 50억. 자, 인드라가 강조했어요. 36 개쓰레기 소설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금 추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막 핵개발 운운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ABM이가 매국노인가 이런 거 내력 조사해야 돼요. 매국노가 아니더라도 얘가 요즘 박근령처럼 돈에 쪼들려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좌익파쇼 반쪽 아베에게 그러니까 매수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걱정할 게 못 된다 라고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한국인 대다수는요 핵무장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간을 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지만 언젠가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국유본이 한국도로 핵무장을 명령합니다. 그때 하면 돼. 그리고 한국은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북한을 능가하는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는 국가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국가예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전술핵, 북한이 핵 공식화하니까 우리도 핵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반쪽 정은 도와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의 좌익파시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좌익파시오들이 왜
우익 파쇼를 매수해가지고 전술핵 운운을 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예,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 필요 없어. 주한미군 철수해.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익 파쇼가 왜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우익 파쇼 곽씨 같은 애 매수해가지고 왜 전술핵 운운하냐? 자기가 사실은 원하는 게 핵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재래식 무기는 필요 없지 않냐? 미군도 필요 없지 않냐? 주한미군 철수해. 이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포레플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핵 전술핵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정리할게요. 좌익 파쇼 논리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우익 파쇼가 좌익 파쇼에게 매수당해가지고 하는 개소리예요. 근데 국유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일부 국유본 귀족들이 반쪽아베 라인의 귀족들이 이런 것들을 붙이질하니까 이런 여론들에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 같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나, 대다수 한국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 이런 것을 간을 본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인드라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미국에서 국유본에서 억지만으로 충분하다. 미국은 시애틀과 서울을 바꾸지 않. 시애틀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재확인했습니다. 왜냐? 주한미군이 인질처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떠한 한미동맹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주한미군이 인질이야. 주한미군이 당하면 미국은 큰일 나요. 인드라 강조했잖아. 주한미군이 어떤 전 세계 미군 부대 중에 어떤 지위냐? 해외 주둔 부대에서 미군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부대가 탑3 중에 하나예요. 독일, 일본, 한국, 이 셋 중에 탑3 중에 하나가 가장 꿀보직이라고 인드라 직접 들었어요. 위험수당은 낮지만 정말 미국 본토보다 더 잘 먹고 지낸다. 소문 났습니다. 이런 주한미군은 포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이게 좌익 파쇼, 반쪽 아베와 트럼프 이런 애들이 엮여가지고 반쪽 정의, 문전비 이렇게 메콩 시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빨이 만든 거지. 그리고 굴본 일부 귀족에서 요걸 바람 넣어준 거고. 그런 어떤 여론을 가끔가다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내요. 맛보기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드라 강조할게요. 핵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인드라 강조할게요. 전 세계가 인드라 한국을, 대한민국을 제발 핵 보유국이 되세요라고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에게 요구해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지못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익 파쇼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나라가 망합니다. 특히 그 우익 파쇼, 자기가 우파인 양 위장한 이 좌익 파쇼에게 매수당한 정치인이 있고 50억 클럽, 문화인, 예술인 뭐 이런 애들, 걔네들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경제인 이런 애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런 애들 있어요. 인드라가
늘 얘기하지만 이 반쪽 근력, 참또 땡전 앞은 없으면 예, 반쪽압의 앞에서 빤스 벗고 춤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쪽 근력 참고하시고요. CFR 리포트 여기에 이제 리차드 하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짝짝 나오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수제백 재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렌 폴리시 기사죠. 미국이 시애틀을 서울로 바꿀 것이다. 냉전 기록 보관소는 왜 한국이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의 우익 파쇼는 없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신념 있는 우익 파쇼도 못 봤어요. 인들아 생각이. 신념 있는 우익 파쇼도 못 봤고, 그냥 좌익 파쇼가 변호봉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우익 파쇼인 척하는 그런 걸로 저는 봐요.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우익 파쇼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좌익 파쇼에게 매수당해가지고 우파를 이간질시키려는 애들로 보는 거지. 이렇게 진지하게 진짜 우익 파쇼 노선으로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유튜브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그분은 좀 순수한 분이고 영향력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채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 간만에 배승희 국감 이건 뭐 잘하고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라서 어느 한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게끔 아주 이쪽은 서해 해가지고 문전비, 이쪽은 대장동을 해서 제명이 속도 조절하면서 양쪽을 같이 가죠. 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주 어떤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연하게 인들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 걸면서 요즘 국감 때문에 난리인데요 뭐 이러면서 검찰 수사 들어갔는데 이제 어쩌죠 하면서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누가 확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저 지하철 저쪽으로 계단 내려가지고 못 봤어요. 요즘은 그 발전미당이 다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남궁은 먹던 사태 대표직 사태 시스템 투자 반성, 뭐 약간의 꼬리 자르기, 범수의 학교 다녀오자. 저는 김범수를 이렇게 깔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녀오지 않으면 재벌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벌다운 재벌이 되려면 학교를 다녀와야 카리스마가 있고 기업도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이익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오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 교만. 보니까 범수가 인드라보다 범수형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잘난 놈이면 다 형이지 뭐. 근데 그래도 좀 입이 안 떨어지네. 그래서 그냥 1년 낫잖아 범수가. 인드라가 65년생, 범수가 66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범수야 미안해. 말 까서 친근해서 그래. 이렇게 폼 잡고 탁 수염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그냥 인생 공부하고 온다 치고 학교 다녀오면 뭔가 그 성숙한 미가 풍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학교 갈 때 우리 재용 형처럼, 제대로 형처럼 성경 한 권 갖고 가면 더 좋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 스포츠계의 유엔총회. 그래서 지금 인드라 얘기했죠. 지난 시기에 2036년 서울 올림픽
2030년 부산 엑스포. 이거 굉장한 인드라 볼 때는 국유본이 통일 준비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국유본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결정했잖아요. 그때 국유본에서 진지하게 한국 통일을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그거를 반쪽압의 세력이 반대해가지고 통일이 안 된 거죠. 그 당시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1990년대 정말 국유본에서는 통일하려고 했는데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반쪽 아베 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인드라 볼 때는 올림픽을 한 번 더 치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고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서울올림픽이 개최된다면 통일 뒤에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 전에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9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바뀌었어요. 인드라가 88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막 최전선에서 최책선 방어, 최책선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휴가 나왔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문화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 양적 긴축. 이게 양적 긴축이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 영국 경제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것이 영국 경제 걱정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쓸데없는 것이 독일 경제 걱정이고 영국 경제 걱정이고 일본 경제 걱정이다. 물론 뭐 우려되는 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우려스럽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미국 경제도 걱정하지 않고 한마디만 더 하면 중국 경제도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요. 매공 18호가 한 10년간 작살내야지 한 10년 뒤쯤 되면 중국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중국 경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뭐 유튜버 분들이 막 중국 경제 망한다, 곧 망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중국 경제 아직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왜 한국 경제도 안 망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하게 되면 파운드화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강달러 위상이 좀 낮춰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단기 랠리, 증시의 단기 랠리에 보탬이 된다. 어떤 의견이 이런 게 있었는데 리스트러스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불확실성이 돼가지고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국 경제도 좋아지고 세계 경제도 좋아지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리스트러스의 사임은 다시 세계에 불확실성을 던져준다면서 상쇄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이거는 뭐 매크로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렇죠. 매크로, 요즘 매크로를 많이 강조하죠. 한마디로 연준에서 양적 완화, 금리 인상 중지, 중단,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만이 매크로가 변화야만이 세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럼 그 이전에 연준이 정책 결정하기 이전에 시그널이 매크로로 있느냐?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경기 침체다 이거죠. 경기 침체. 역설적으로 나쁜 뉴스지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온다는 것은 세계와 미국에, 이미 세계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미국에도 온다면
예, 그런 시그널이 데이터로 나타나면 그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지시키게 하는 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겠느냐 하는데 대체적으로 예, 내년 6월부터 아니 내년 4월부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빠르게 보면 내년 4월부터 미국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어려울 것이다. 단기 랠리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산타 랠리나 예전과 같은 그런 중간선거 직전에 뭐 그런 것은 그렇게 이렇게 큰 효과는 올해는 없을 것이다. 내년엔 있어도 내년 산타 랠리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올해 산타 랠리는 있어도 굉장히 약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저는 크게 본다면 내년 4월에 크게 한번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이 와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일 걸로 왜냐면 주식시장은 6개월 선반영이니까 그렇게 보면서 하나 둘씩 그래서 4월달에 곧바로 막 반등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4월달에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데 바닥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달에 단기 랠리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국유본이 현재 10월달에 어떤 최우선은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미국 중간선거를 국유본이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가는 게 현재 최우선 과제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종속 변수다 이거죠. 국유본 입장에서 국유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중간선거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미국 공화당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국유원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계선 누님의 북한 아카 명강이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한개 저는 아침한개님의 천재성 그 다음에 우리 신인균 선생의 대중성 전달력 그래서 저는 국방 관련 뉴스는 우리 아침한개님과 신인균 선생 두 분을 보면 뭐 다른 사람 건 안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역사 아프간 전쟁을 재밌게 정리를 잘했네요. 참고하시고 구본론 관점에서 아프간 전쟁이 중요하죠. 빅토르 스찰드가 망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복의 선생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는 분이죠. 궁지 몰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서 전격 철수 이렇게 되고 있군요. 헤르손 탈출 너 남부 노선 포기하나 이런 뉴스가 쫙 10월달에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푸틴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강조하지만 여태까지 국유원이 푸틴 후임자를 정하지는 않은 걸로 봤는데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기점으로 해서 푸틴 후계자를 정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인드라의 그동안 구본론 어떤 분석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도 토대로 해가지고 인드라의 그냥 직관이죠, 감이죠. 그래서 푸틴 후임자를 내정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언제 돼지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 전략. 또 이런 것도 국토 전략이 재밌게 하네. 부산의 해상 부유식 활주로. 하여튼간에 이 국토 전략은 이런 운하,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상력이 아주 재밌고요. 그 다음에 경기만 매립. 이 경기만 매립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인드라가 늘 얘기하지만 1억 서울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다 합친 게 1억 서울. 좋다. 저기에 경기만까지 매립하게 되면 1억 서울 가능하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TV, 이스라엘 정치, 중동 정치에 나름대로 정통한 메시아닉주 방송이죠. 5차 총선, 이스라엘 5차 총선이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죠. 네타냐후가 다시 약간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선 치르는 걸 보면요, 딱 미국의 예비 선거처럼 보여요. 항상. 바이든이 당선될 때 정권 교체되고, 네타냐후 그동안 쭉 하다가 바이든 이등형이 되니까 정권 교체됐다가 지금 중간 선거 즈음해 가지고 다시 네타냐후파가 약간 우세를 점하는 그런 양상. 근데 네타냐후가 또 언제 정권 다시 잡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정치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미국 정치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알고 싶다면, 미리 어떤 점치고 싶다면 이스라엘 총선 결과를 봐라,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또 이 정치를 어디와 연관시킬 수 있냐면 영국 정치와 독일 정치와도 연관이 있는 게 이스라엘 정치예요. 리즈 트러스 사임하는 것도 이 리즈 트러스 사임도 이 지금 이스라엘 총선과 결과가 맞물리는 면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저는 보고 해서 지금 영국 정치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다음은 또 독일 정치가 약간 독일 정치가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요. 간첩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간이 명간, 다시 존슨을 불러라. 이스라엘에서는 구간이 명간, 저기 네타냐후를 불러. 그리고 저쪽은 영국에서는 존슨을 다시 불러.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뭡니까?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불러.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갔다 이거죠. 말하자면. 근데 국유원이 인드라 강조했죠. 국유원은 트럼프를 다시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인드라, 그건 장담할게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텔레그래프에서 이 리즈 트러스 인드라 좋아하는데 리즈 시절, 정말 리즈 시절이 짧게 끝났네요. 안타깝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친구 이 스트레이 키즈죠? 전 전혀 몰랐는데 이런 애들이 있네요. 그 어린 시절에 그 BTS를 떠올리게 하네요. 모처럼 그 박진영이가, 이거 JYP더라고요. 모처럼 박진영이가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이 키즈 동영 무비가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인드라 볼 때 퀄리티가 있는 걸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스트레이 키즈가 어떤 블랙핑크나 BTS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역량은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예전에 쩔어 이런 거 만들 때 그때도 BTS 쩔어 할 때도 그 경찰복 같은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위기의 경찰복. 그래서 과거의 BTS, 어린 시절의 BTS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BTS가 이제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신화, H.O.T. 나이 먹었잖아. BTS도 이제 20대 후반이야. 이게 또 이 연애 시장은 또 10대를 공략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대 이들 입장에서 BTS는 이제 너무 오빠가 아니라 반오빠 반아저씨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이차가 10년이 넘어버리면 약간 내 결혼 상대 하기가 스트레이키즈는 내 결혼 상대가 되지만 BTS는 내 결혼 상대가 좀 아니잖아요. BTS는 이제 우리 아줌마들, 우리 나타샤 같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 됐다. 아니면 30대 처녀들, 노처녀들, 30대 노처녀들이 그렇게 BTS를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주목하겠다. 스트레이트 키즈. 자, 그리고 원핑크 서울 투어 했죠. 블랙핑크. 나타샤가 나더러 어저께인가 블랙핑크 팬이라면서. 그래서 블랙핑크 팬이야 그랬더니 근데 왜 공연 안 가? 블랙핑크 공연하는데. 아니 그럼 블랙핑크 팬이라고 꼭 공연 갈 필요가 있어? 우리 가족들은 팬이면은 반드시 공연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타샤는 요즘 BTS 대신에 뮤지컬에 심취해가지고요, 뮤지컬 공연 보러 다녀요. 요즘은 BTS보다 걔 누구지? BTS 노래보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걔 노래만 듣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2시 11분. 그리고 이거는 장보경 TV. 메디치 가문 공주가 이제 몰락할 때예요. 16세기 초반에 메디치 가문이 몰락했죠. 그때 이제 메디치 공주가 프랑스 왕자한테 갔는데, 그때 16세기부터 프랑스 요리가 시작된 거예요. 원조는 이태리 요리인 거죠. 이태리 요리를 처음으로 전파한 게 메디치 공주. 정확히는 메디치 공주가 데려온 이태리 요리사가 프랑스 요리의 원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프랑스의 어떤 궁정, 예법, 그다음에 프랑스어가 전 유럽의 어떤 귀족 용어, 특히 러시아 같은 궁정에서는 러시아 궁정에서는 귀족들이 프랑스어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언제 때부터냐면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 만들면서 전 유럽의 귀족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봐라 나 짱이지, 여기에 뻑가가지고 다 앞다퉈가지고 루이 14세처럼 흉내내는 게 유럽에 유행했어요. 그때부터 프랑스 요리, 프랑스 문화, 프랑스어가 유행한 거예요. 오늘날의 한류처럼 다 환장한 거야. 전 유럽에서 그냥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그냥 껍벅 죽는. 요즘은 그냥 해외에 가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껍벅 죽는. 20년 전만 가더라도 막 배낭여행 할 때 한국 하면 다 알지 못했는데 요즘은 다 알죠. 진짜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각도님, 보이그룹 앨범 판매 전체 2등이에요. 스트레이키즈가. 몰랐습니다. 역량이 있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 대륙주 형제가 일본 방문한 어떤 배경은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전략, 경제 문제, 이런 면에서 국위원이 일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한국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요즘 분위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발족정원이 관정짓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과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죠. 전 세계가 핵을 만들어 주세요, 보유국 되세요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국인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원전만 관심이 있지 핵무기에는 관심이 없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된다. 구유본능적으로 드골을 깐 적 있잖아. 구유본능적으로 왜 드골이 왜 이렇게 막 갔나 얘기했죠. 드골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좌우 패션 노선이에요. 드골도 막바지에 좌우 패션 노선으로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죠? 성렬형 속도 조절. 지금 국가 예산안 그래서 올해가 끝날 때까지 아마 좀 간다. 중간선거 때 좀 약간 힘이 내고 중간선거 끝나고서도 여진이 계속 있을 거다. 올해 내내. 올해 또 새해에 또 한번 예산안 가지고 쉬어야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시민들은 반쪽 민주당보다 성렬형을 지지합니다. 한국 시민 대다수는 반쪽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ABM이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그 누가 반쪽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다 맞으세요.